자,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인터넷 활용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일단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디지털 데이터 형태의 정보를 수집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넓은 의미로 정보통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관련해 가지고 뭐 구성 요소도 사실 언급이 되어 있긴 한데 우리 책에는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요. 정보통신의 구성 요소는 정보원, 정보매체, 정보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참고사항이니까 여러분들 가볍게 그냥 듣는 정도로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전송 기술로 이제 바로 들어가서 데이터 전송 방식의 세 가지가 있죠.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차이점, 그 다음에 그 이에 해당되는 내용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 방식이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지금 책에 다룬 것은 데이터 전송 방식과 데이터 통신 방식 이렇게 두 가지만 다뤘습니다. 그 외에도 회선망 구성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하고 멀티 포인트 이렇게 두 가지의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식 전송과 비동기식 전송 이렇게 또 나눠지고 직렬 전송과 병렬 전송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그러나 내용상 중요한 두 가지 내용만 달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그 종류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되거든요. 회선망 구성 방식에는 포인트 투 포인트와 멀티 포인트가 추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기화 방식에 따라서는 동기식 전송과 비동기식 전송이 있다라는 그 정도 내용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관련 내용의 문제를 하나 좀 볼게요. 2020년 2월에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5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정보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묻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그 분류, 종류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1번은 통신 회선 이용 방식에 따라 단방향, 양방향, 전이중 통신으로 구분한다.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가 틀렸죠. 양방향이 아닙니다. 반이중, 전이중 이렇게 나뉜다는 거.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건데요. 나머지도 좀 읽어볼까요? 2번은 데이터 전송 방식에 따라 직렬, 병렬 이렇게 구분이 된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기화 여부에 따라 비동기식, 그 다음에 동기식 이렇게 구분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연결 방식에 따라 점대점 방식, 그 다음에 다지점 방식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대점 방식이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고요. 다지점 방식이 멀티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이라 문제를 곁들여서 좀 같이 봤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특징을 묻는 문제는 아니고 종류를 묻는 문제니까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망의 종류와 특징으로 와서 근거리 통신망, 랜이라 그러죠.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종류와 특징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도시권 정보 통신망, 그 다음에 광대역 통신망, 부가가치 통신망 이렇게 종류가 쭉 있는데요. 아까 그 랜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광대역 통신망, 웬 요 두 가지 내용, 그 다음에 부가가치 통신망이라 그래가지고 벤이라고 하는 요 내용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 정보통신망 ISDN이라고 하는 거, 이 특징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비대칭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고 하는 ADSL이라고 하는 요 내용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최근에 초고속 디지털 가입자 회선이라 그래가지고 VDSL이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그 종류를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망의 유형으로 와서
버스형, 스타형, 트리형, 그 다음에 링형, 메시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형에 따른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그림을 봐야 좀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요게 이제 버스형이에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특징을 이해를 하시는데 같이 생각을 하시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버스형, 그 다음에 이제 스타형, 요거는 이제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트리형, 이게 가지치기 형식으로 되어 있죠. 트리형, 나무의 가지치기를 연상하시면 되고, 링형은 하나의 링처럼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시형, 서로 이제 각각 연결되어 있는 메시형.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우리 본문으로 와서 이 내용들을 이해하시기가 좀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 관련 용어들이 있어요. 용어는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VoIP 요 관련된 내용은 국제전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 장비와 주소 체계인데요. 인터넷 통신 장비에는 종류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건 라우터, 그 다음에 리피터, 이 내용이 좀 출제가 많이 됩니다. 특히 라우터에 해당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고요. 라우터, 게이트웨이, 리피터, 브리지, 그 다음에 허브 각각의 그 특징들 기억을 하시되 라우터하고 리피터 중점적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허브에는 사실 종류가 더 있죠. 뭐 더미 허브라든가 스위칭 허브 뭐 이런 게 추가적으로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여러분들 그냥 종류로서 그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주소로 오는데요. 인터넷 주소를 우리가 보기 전에 인터넷의 기본적인 특징 가볍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인터넷은 1969년에 그 미 국방성에서 군사 목적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로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TCP/IP 프로토콜을 채택을 하면서 일반용의 그 아르파넷과 군사용의 밀렛 이렇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점점 발달을 해온 거죠. 그래서 뭐 인터넷 접속 방식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인터넷 주소로 다시 돌아와서, 인터넷 주소는요 어디서 관리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KRNIC에서 관리를 하는데 미국과 NIC가 없는 국가는 인터 NIC에서, 우리나라는 KRNIC에서 관리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KRNIC는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뿐만 아니라 인터넷 주소의 정책 연구, 제도 개선, 인터넷 활성화, 국제 인터넷 주소 협력, 기구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내용이 최근에 좀 언급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의 주소는 이 IPv4와 IPv6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게 IPv4죠. IPv4인데 32비트를 기준으로 8비트씩 4개의 점으로 나눠 표시한다라는 점, 그 다음에 숫자로 표현된 점으로 구분되어 4옥텟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IPv4에는 5개의 그 클래스가 있죠. A, B, C, D,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E 이렇게 있는데, 이 클래스 중에서 C 클래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IPv6 요거는 이제 IPv4의 주소 공간을 4배 확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128비트를 16비트씩 8개로 나눠 표시한다. IP의 그 콜론으로, IP는 콜론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점까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 IPv4와 IPv6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는 게 뭐냐,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죠. 도메인 네임,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 IP 주소가 숫자로 돼 있잖아요. 뭐 126점, 뭐 25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로 구성된 IP 주소를 이해하기 쉽게 문자로 표기하는 거, 그게 이제 도메인 네임인데요. 영문은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점까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도메인 네임을 보면은 우리가
도메인 네임을 쓰는 그 방법이 있죠. 그 뭐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호스트 이름,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이름, 그 다음에 기관 종류, 국가 도메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기관의 종류들을 좀 정리를 해놨고요. 국가 도메인은 사실 뭐 한국은 그냥 KR로 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중국은 뭐 CN, 그 다음에 일본은 JP,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국은 UK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호주는 AU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국가 도메인은 뭐 크게 중요치 않고요. 여기 이제 기관, 도메인, 기관의 종류, 이게 중요하니까 요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DNS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볍게 요 내용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에 우리 책에 언급된 요 내용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은 이 문제는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프로토콜 내용인데요. 프로토콜 내용들 전부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프로토콜의 일반적인 개념, 통신을 원하는 두 개체 간 무엇을 어떻게 언제 통신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에 대한 약속, 규정, 그런 걸 개념이라고 우리가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한 게 TCP/IP, 가장 기본적인 통신 규약이죠.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TCP/IP를 TCP/IP로 또 나뉘죠. 요거는 여기 이제 OSI 7계층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 TCP는 OSI 7계층 중 트랜스포터 계층에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IP는 네트워크 계층에 해당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프로토콜의 종류가 있죠. 이 종류들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OSI 7계층의 특징이라는 게 나와요. OS 참조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OSI라는 게 뭐냐면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정한 그 네트워크예요. 기존의 그 컴퓨터 간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 사이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설정된 어떤 그 프로토콜의 표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계층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밑에 물리 계층,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세션, 표현, 응용 계층, 이렇게 밑에서부터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계층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앞 글자만 따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 대, 내, 전세, 표, 응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에 1계층부터 7계층까지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각의 특징이 많은데 정말 핵심적인 특징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표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OSI 7계층의 그 특징을 OSI 7계층과 TCP/IP 계층으로 또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OSI 7계층에서는 밑에 1, 2, 3계층을 하위층, 4에서 7계층을 상위층이라고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TCP/IP 계층에서는 하위층은 네트워크 접속 계층하고 인터넷 계층, 그 다음에 상위층은 전송 계층과 응용 계층, 이렇게 둘로 나뉜다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프로토콜 종류까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의 사용 및 설정. 자, 웹브라우저에 대한 내용인데요. 웹브라우저,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것을 웹브라우저라고 하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에 대한 그 설명들,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의 종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익스플로러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익스플로러에 대한 보안 기능하고 팝업 차단 기능에 대한 설명까지 되어 있는데요. 팝업 차단 기능은 여러분들 가끔 인터넷 사용하다 보면은 특정 웹사이트에서 뭐뭐의 팝업을 차단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화면 하단에 뜨는 그 메시지 있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하시는데, 추가로 여러분들 그 우리 인터넷 사용하실 때 익스플로러에서 사용하는 그 바로가기 키들이 좀 있죠. 기본 보기, 그러니까 전체 화면을 표시할 때는 F11키를 누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새로운 페이지, 요 세로 고침을 할 때 F5를 누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플로러를 종료할 때는 컨트롤 W를 누른다는 거, 그 다음에 주소 표시줄의 텍스트 선택은 Alt D를
누른다는 거.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동은 Alt 홈, 그 다음에 새로운 창을 열 때는 Ctrl N, 이렇게 추가적인 바로가기 키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서비스로 와서요. 인터넷 서비스도 암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월드 와이드 웹에 해당되는 따따따, 일명 따따따. 자, 포트 번호가 80이라 그래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URL 주소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되 그 형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FTP도 이제 그 파일 송수신할 때 사용하는 서비스로서 많이 좀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 FTP에 대한 내용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그 서비스의 포트 번호를 옆에 적어놨는데요. 그 포트 번호 적어놓은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접속이라고 하는 내용, 그 다음에 유즈넷이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기타 인터넷 서비스가 있는데, 기타 인터넷 서비스는 뭐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고, 최근 기타 인터넷 서비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지는 않으니까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관련 용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늘 시험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그 다음에 이제 미러 사이트 내용이 있는데, 미러 사이트 하면 사실 책에는 언급이 안 돼 있지만 포털 사이트라는 것도 있죠. 포털 사이트가 뭐냐면 인터넷 처음 접속할 때 방문하는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웹페이지. 그래서 전자우편, 뭐 홈페이지, 채팅, 게시판, 쇼핑 등의 그 서비스를 통합을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을 포털 사이트라고 하죠. 여기 있는 그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시되, 특히 최근에 들어서 유비쿼터스에 대한 내용 많이 출제가 됩니다. 유비쿼터스에 대한 내용 꼭 기억하시고, 블루투스, 이건 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외에도 뭐 푸시 이런 내용도 있어요. 풀이라고 하는 거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로부터 요청하여 받은 웹페이지를 화면에 보여주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요. 푸시는 요청하지 않은 그 정보를 웹서버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는 이런 기술을 지원받기 위해서 별도의 플러그인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걸 푸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미러링이라는 것도 있죠. 인터넷상의 그 사이트와 동일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가까운 위치에서 전송받는 거. 그 다음에 뭐 아바타 많이 들어보셨죠? 아바타. 3차원이나 가상현실 게임이나 채팅 이런 데서 자신을 나타내주는 그래픽 아이콘, 그런 건 이제 아바타라고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더불어 이 인터넷 관련 용어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웹 프로그래밍 언어로 와서요. 웹 프로그래밍 언어도 여러분들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HTML 중요하죠. 그 다음에 SGML, 그 다음에 XML 중요합니다. 요 세 개 반드시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WML, 그 다음에 UML, 그 다음에 VRML, 요것도 중요하죠. 3차원 가상공간 표현하기 위한 언어다. 요 단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가 나왔어요. 마찬가지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도 어떻게 보면은 그 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개의 내용은 각각 구분이 돼야 되고, 특히 핵심적인 내용을 비교 설명을 하자면 자바 애플릿하고 자바스크립트 내용인데요. 자바 애플릿은 클래스가 있고 자바스크립트는 클래스가 없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자바 애플릿은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사용자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한다. 그리고 자바 애플릿은 변수 선언이 필요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변수 선언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바 애플릿은 HTML 외에 별도 존재를 하고 자바스크립트는 HTML 코드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GI, 그 다음에 ASP 이렇게 있는데요. 뭐 ASP 말고 JSP도 있죠. JSP는 자바를 이용한 서버 측 스크립트로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밖에도 뭐 PHP라는 것도 있죠. 서버 측의 그 스크립트 언어로 서버에서 해석을 해서 HTML 문서를 만드는, 그래서 운영체제는 뭐 리눅스나 유닉스, 윈도우 뭐 이렇게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PHP까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언어에 대해서 이 비교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객체 지향 언어에 대한 내용 각각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